네, 존경하는 56만 국민 여러분, 강남구 의회 이호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치 일사동 출신 박다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30회 임시회, 331회 정례회에서 노년일 주차장 민간 투자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하여 조성명 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도 다수의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강남구 행정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노년 1 주차장 민간 투자사업 사기 사건은 피해 임차인만 16명, 그리고 피해액은 약 40억 원, 그리고 가해자임과 동시에 그 책임자는 강남구청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본 의원과 처음 공유하셨을 때 소상공인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안타까워하셨었고, 또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 제도를 찾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네. 답변 이후에 이제 8개월이 지난 지금 소관부서에서 그동안 강남구가 검토한 지원 근거와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고도 공감을 해 주셨었어요. 세입자를 퇴거 조치한 후에 그 이후로도 이 해당 건물은 계속 방치된 것으로 아는데, 소관부서에서 20년 시간 동안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16명 보증금 사기를 막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건물이 방치되는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남구 소요 공공시설에서 지금 박담희 의원 말씀대로 전세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그 도덕적인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보완책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였고, 또 우리 강남구청 내에서도 우리 간부들을 통해서 이런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또 그 중에 가장 피해가 큰 양치성 임야교도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아마 같이 협의를 했는데 좋은 성과는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1호라든가 2호는 그 안전 문제 점검에서 안전 보수하고 있고, 주민들의 그 편의 시설을 위해서 주민 의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생활 체육 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지금 그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0억 원이라는 큰 피해액에 대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지원해 준다던가 대출을 해 준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청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강남구청 대표자로서 양치승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청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장이 계속 송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은 나쁜 거지만 내 목숨이 위협당할 때 상대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사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위반을 했다 하였더라도 구청의 건물에 대해서 이 세입자들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보증금 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가는 순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소송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작은 행정소송을 일일이 보고 받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큰 사건의 경우는 만약에 명의자인 청장님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만약 이 사건이 보고가 되었더라고 한다면 국과장님과는 다르게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소송 서류에 써 있는 최고 결정자인 조성명 청장님의 이름만을 보고 청장님께서 내린 결정이실 거라 오인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표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처럼 소관 부서에서 청장님도 모르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고 결정자로서 그 이름의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으시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다미 의원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그 불법 무단 점유 행위나 이런 것은 기속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규정상 제가 봤어도 대안을 찾아야지 그것을 막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안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문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하고 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그런 그 임차 들어와 있는 부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상 그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그 이후에 가서 그 계약자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그분들도 계약을 같이 동의해 줘서 그 보증금을 그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 상부에 있는 기업하고 연대 보증을 하거나 또 재무 상태를 매년 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고 또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그 물품 또 이런 재산에 관한 법률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준이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초등학교 교문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김민준 법을 만들어서 학교 근처에는 저속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고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사망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준이인 세입자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나라로 가면서 향후 희생될 많은 목숨을 구하는 법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이 40억 원의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파산이라는 개인적인 방법밖에 택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방이나 일용직으로 또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과연 어쩔 수 없이 그 터전에서 빨리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몰랐다고 해서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정말 이 법률적인 잣대에만 맡겨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만약 보고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간과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고 또 양채승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제2차 가해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의 2차 가해라는 것은 현재 강남구청장님 명의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고소고발, 소송 절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취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론 민사적인 재산은 많은 손해를 끼쳤기는 하지만 관리적인 소홀로 인해서 끼쳤기는 하지만 관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방법이 없으니 형사소송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말에 동의를 해주셨고, 여기에서 소관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취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지만 소관부서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약속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 이게 청장님 뜻이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막힐 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마음이 아픈 지적인데 뭐 개인 간 사인 간의 계약이나 이런 것은 서로 양보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 공유재산법은 국가가 정한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참 구청장인 저로서도 이 우선 상위법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또 그 실무에서 활동하는 그 공무원들도 마음 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속하게 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법률이 좀 제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아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장님과 가장님이 여러 해 경험회를 거쳐서 그 자리에 오르신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대 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희생된 역삼 청소년 수련관의 그 아이에 대한 소송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 우리 관이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희생 금액을 전부 들어주지 않고 제2차, 제3차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강남구의 그런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취하하고 부모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서 아이의 희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의 그런 책임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로봇처럼 실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국 과장님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청장님께서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전에 제가 구정 질문했을 때는 답변 중에 사인 간의 거래에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도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이 건물은 우리에게 귀속될 건물이기에 20년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귀속될 것인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1년 전 또는 수년 전부터 세입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관리했다라고 하면 이 세입자들의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기에 절대 우리의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세입자들이나 또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따뜻한 마음도 알고 또 청장님으로서 국과장에게 지시했던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보라는 그 마음도 알고 있기에 정말 그 대표자의 자리에서 한계점을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잘 개선이 되어서 다음 또 회기 때는 잘 녹아들길 바라면서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답변은 우리가 그 사업 주체하고 그 임대인 관계가 사인이고 우리 관은 계약 관계가 그 관하고 시행사 쪽하고 관계를 사인 관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일로 해가지고 정말 양치성님과 같은 피해자가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앞으로 20년 이후에 또 뭐 100년 이후에 일어날 모든 계약서는 계약 당시 정말 꼼꼼히 해서 이런 피해라든가 또 마무리할 때 그런 절차, 준비, 안내 모든 것이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그 기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협조하지 못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교통국장님의 그 출석에 앞서서 현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처리를 했던 임동호 과장님을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동호 과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여러분 책상에 놓이신 질문 내용의 질문 요지 7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질문을 여쭤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년 125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운영 사항 중에 부대시설의 규정에 대해서 여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협약 관련해서 계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할 예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 관리 감독 관련해서는 먼저 양치승 관장님 이전의 계약서들은 굉장히 두껍고 철저하게 웰파킹 개발과의 이런 기부 채납 건물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양치승 관장님의 서류부터는 굉장히 얇아지면서 그러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더 서류를 늘리지 않은 채 약소시키고 또 세입자들이 그러한 권리들을 알지 못하도록 꾸며놓은 이러한 것들이 왜 중간에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유자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이희영 국장님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양치승 관장을 맡은 임동호 과장님부터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서도 여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축물 대장의 무상 사용 기간을 명시하라고 한 이유는 그 건축물 대장을 무상 사용 기간을 명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도저히 이 관련된 과가 해야 할 일들을 이 건축물 대장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변명하는 그 대답을 한번 더 들어볼 생각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변상금을 부과해서 가해자인 조 대표는 임대료를 받고 이것을 다시 임동호 과장님이 있는 그 과에 변상금으로 내보내면서 이 차액을 챙긴 1년간의 시간들을 왜 허비했는지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아무 업무 진행 사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물어볼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릴 현재의 책임에 대해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국회에 갔다 오신 다음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민사적으로도 많은 재산을 잃었으니 형사소송을 해서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는 우리가 취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양치승 씨가 그런 피해를 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수차례 간부들 대책회의도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저희 공무원은 법 규정에 있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법 81조에 따라서 양치승 씨가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요. 또
그 기간이 넘어서 2차적으로 다음 연도에 그 계속 점유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지 그에 따른 다른 뭐 처벌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료를 조 대표가 받아서 그 차액을 취하고 변상금을 구청에다 납부를 했는데 이 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 차익을 챙기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을 불법 점거해서 양치승 관장이 무혐의가 났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소송에 하셔가지고 다시 약속 기소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났을 당시에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왜 굳이 2차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형사소송을 계속 제기하느냐, 취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지금 답변에서 빼먹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과받은 소유자, 사용자는 누구였냐? 바로 이분들의 40억 원을 편취하고 갈취한 조 대표입니다. 그 사람도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입자도 똑같이 불법 점유에 된 것을 그 과태료를 받아야만 형평성에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도무지 아직까지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왜 그럼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법에 따라서 그 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지금 국장님이 아닌 임동욱 과장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안전 점검을 하고 정하신 그 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움직였다면 양치승 관장 이하 그 세입자들이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여기에 10억 가량이 넘는 다른 재산, 피해금을 입지 않아도 되는 재산까지 잃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고 내가 지키지 못한 관련 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만약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신다면 20년 전에 저희가 기부 체납 건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정해놓은 그 법령에 따라서 했었어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이희연 국장님부터 임동욱 과장님부터 모든 시간을 어긴 분들부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단 점유자 모든 세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그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양치승 씨 귀에 그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 1차 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당초에 그 보증금 그 웰파킹 개발에다 매월 주는 월세가 약 2천만 원 가까이 1,900 정도 됐던 금액이었는데 그분이 임대 기간이 종료되니까 그분한테는 월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양치승 씨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는 게 월 그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돈보다 1,000만 원에 가까운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그 변상금을 납부했고요. 그 와중에 계속 법적인 그런 문제를 다투다 보니까 그 2년 차에 대한 변상금은 저희가 그 부과를 좀 유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계속 거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닌 가해자가 받은 그 범칙금 500만 원의 부과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형평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옳은 답입니까? 그 웰파킹 가해자 때문에 부과한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일처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방에서 나눈 대화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또는 구정질문에서 그러한 책임이 우리한테 없다 하지 않을 수 있으니 행정소송만큼은 형사소송만큼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러한 의견을 드렸을 때 답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그러한 것이 내 행위가 옳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소송까지 소송비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받은 조 대표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런 대답보다는요. 어차피 이 피해는 사실상 그게 아니라 그때 저에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조 대표가 받은 500만 원과 같이 일괄 부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있으시잖아요. 아니 저희는 변상금 부과를 그러니까 제가 전체 다 변상금 똑같이 해야 부과를 된다는 하는 그런 거에 말씀.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로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재산을 잃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형사소송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가해자의 케이스를 말씀한 사실이 있으시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은 형평성에 따라서 고려해가지고 일처리를 할 수밖에 네, 없는 사정이 방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의해서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셨고 모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일들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강남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뒤늦게 임차인 사전고지 의무화 보증보험 가입 사업 시행자 재무상태 의제출 의무화 등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규정을 먼저 만들어 줬어야지요라고 했던 거, 이 제도 개선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제도 개선을 한 상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런 사건이 사실상 이게 이제 강남구에서도 20년 전에 그 48억이라는 돈을 먼저 민간 투자 사업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 20년간 그 투자한 금액을 그 사업자가 임대를 통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20년이 도래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강남구청에 인계를 할 거로 생각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양치승 씨 이 건이 생긴 이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아직도 남아있는 3개 민자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물 대장에 그 등재를 이미 마쳤고요. 또 보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입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번 답변과 똑같이 착한 사람이 맡을 줄 알았지 그러한 가해를 끼칠 줄은 몰랐다라고 똑같이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를 위해서 규정이 있고 만들어 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또는 1년 전부터 이 건물을 관리하도록 규정 지어놓고 법에 의해서 그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 때문에 일어난 피해이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들으신 바와 같이 법이라는 근거를 갖다 대면서 적극적인 피해를 구제해 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은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약자 보호를 위해 쓰일 때는 그 칼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밖을 향하지만 경직성과 불합리한 규제로 쓰일 때는 그 칼날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안으로 향합니다. 특히 행정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과정의 발생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임기 내에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문제 해결의 필요성만큼은 반드시 10대까지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강남구에서도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 행정이 정의로운 칼로 또는 보편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희망드립니다. 구대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4년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